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거리를 가다 보면은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두 명이 같이 타고 가기도 하고요. 차도로 내려가서 타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동 킥보드 굉장히 사고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통지 의무, 고지 의무 그쵸. 위반입니다. 보험사에 이걸 탄다고 알렸으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요지가 있었는데 알리지 않고 탄 거죠. 네. 고지 의무하고 통지 의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하기 전에 나의 과거 질병이나 내가 뭔가 위험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예컨대 자동차를 운전한다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 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는 이 사람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면 보험을 가입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입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올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려야 되는 게 고지 의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내가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는 경우, 이런 경우 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또 직업이 바뀌는 경우도 알려야 돼요. 예전에는 대학생이었는데 중장비를 운전하는 직업으로 바꿨다든지 네.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경우 알려야 됩니다. 보험 가입 전에 알리는 게 고지 의무. 예. 보험을 이미 가입했는데 위험도가 바뀌는 게 있었어 라고 했을 때 다시 알려야 되는 게 통지 의무.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예, 고지 의무는 좀 상대적으로 쉬운 게 설계사가 맨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물어봐줘요. 이런 거는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하면 되는데 통지 의무는 보험 가입 전에 설계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보험 가입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보험사에 알리십시오. 하지만 다 까먹잖아요. 네. 예, 다 그래서 까먹죠. 저는 개인적으로 통지 의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까먹어서 그럴 거거든요. 내가 직업을 이직을 했다고 그걸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보험 가입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건 언제 얼마의 보험료가 나간다. 꽃밖에 모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통지 의무는 저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다 까먹으니까. 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2015년 그때 처음 아마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2018년 이후로 이제 이 사고가 많은데 김승동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고가 한번 났다 하면 대형 사고가 나고요. 네. 되게 치명적이에요. 죽거나 머리를 많이 다치고요. 그렇죠. 헬멧도 잘 안 쓰고요, 솔직히.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부분 통지 의무 위반이나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못 받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아세요. 내가 보험 가입할 때 오토바이를 타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회사에 알려야 되겠지. 이 정도까지는 진짜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이 이게 오토바이랑 같은 종류예요. 우리 법률적으로는 이륜 자동차라 그러는데 이륜 자동차 한 종류예요. 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이제 이 사람이 보험 가입한 후에 전동 휠을 탔는데 이걸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보험회사가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냐. 많은 가입자들은 일단 사고가 나고 뭔가 보험사가 돈을 안 주면 설명 의무 위반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이륜 자동차의 한 종류의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이 포함된다. 그걸 설명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알리지 않은 거는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다. 보험회사는 단지 상품 설명서에 보험 가입 후에 이륜 자동차를 타게 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하십시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거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이륜 자동차에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이라는 게 포함된다. 이것까지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법리 해석을 할 때는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냐. 그 정도 설명했으면 됐지. 예. 이렇게 예. 해석이 된 거군요. 예, 판례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통지하지 않으신 분은 사실 보험금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어요. 이거 끝나고 뭐 학회도 열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고등법원 판례를 예. 열고 나시면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 갔는데 이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 판결이 뭐 사실상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21년 8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조금 달라요. 다른데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에 오토바이 타는 거를 이제 보험회사에다 얘기를 안 했어요. 통지를 안 했군요. 예, 그래서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이 사건은 오토바이예요. 이륜 자동차의 종류가 오토바이도 있고 전동 킥보드 있고 전동 휠이니까 네. 똑같은 법리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약관에 보면은 이륜 자동차를 타게 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진 않고요.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통지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만 계속 다툰 거예요. 이륜 자동차의 종류에 뭐 전동 킥보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걸 싸웠는데 그거는 이제 계약자가 전거로 끝났고요. 이 판례에서는 측면을 바꾼 거예요. 이륜 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이걸 설명해야 된다. 일회적 사용은 통지를 안 해도 된다. 라고 그렇죠. 해석이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계속적 사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면은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할 때 계속적 사용이 뭔지는 설명해 줘야 된다. 계속적 사용이라는 거는 너가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만약에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은 너가 이 사고가 나도 너는 보험금도 못 받고 이 보험계약은 해지가 된다. 이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계속적 사용을 했을 때 입는 불이익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 이륜 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에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객이 이기고 보험사가 패소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명시적인 판례는 없는데 이 전동 킥보드도 약관과 상품 설명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 계약 후에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 사용이 있잖아요. 똑같이 다퉈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못 받는 상황에서는 이륜 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을 나한테 설명한 적이 없다. 그거를 다투셔야 돼요. 근데 변호사님 여기서 예. 궁금한 게 생기는데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왔는데 계속적이라는 의미의 해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해석이 있어서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보험사들이 약관이 다 바뀌었어요. 계속적 사용하고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업으로 하는 걸 아마 계속적 사용이라고 그랬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일회성 사용. 이런 건 계속적 사용이 아니라고 본 거죠.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활성화된 게 한 5년도 안 됐거든요. 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사고가 난 거는 일회성으로 타다가 보험금을 못 받았던 거는 재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3년이 아직 안 된 거는 네.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똑같을 거예요.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바로 그 소장을 이따 접수를 하셔야 돼요. 3년이 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적 사용을 다툰 사례가 없었어요. 아까 말한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륜 자동차의 종류에 전동 킥보드가 있는 거를 설명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다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판례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법원이 그 비판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고등법원 판결을 잘못됐다고 본 것 같진 않고요. 계속적 사용을 할 때 너가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이것까지 설명해야 된다. 그 불이익은 넌 보험금도 못 받고 보험계약도 해지된다. 이걸 설명했냐. 근데 아마 대법원 판결 전에는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이 전동 킥보드 사고는 이게 금액도 되게 커요. 그리고 막상 사고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다치시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치료비 부담도 엄청 센데 보험금까지 못 받으니까 되게 힘들어 하셔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장기 치료가 필요해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가 그쵸. 되게 좋은데 이제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보통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반드시 다퉈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설명을 안 드리고 가려고 하다가 지금 되게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전동 킥보드 바퀴가 되게 작아요. 요만해요. 전동 킥보드의 무게중심은 굉장히 아래쪽에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타는 것도 아니고 서서 탄다고요? 바로 머리부터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상하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절대 타지 말라고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넘어지고 특히 차도에서 타다가 사고 나면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이게 어디 사고 많이 나냐면요. 턱 있죠. 예. 이 턱에 걸리면은 속도 내면은 그냥 바로 턱에 걸리면 머리부터 떨어져서 예. 엄청 다치세요. 또 제가 알기로도 이 사고가 많은데 거의 보험금 못 받으시거든요. 그거를 통제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보험 쪽으로 얘기를 하면 후유장애에 심각하게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사실 이 사고는. 이거는 식물인간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못 받았어요. 근데 예. 이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지금 1년 됐는데 아직은 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하급심 판례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제가 뭐 하고 있는 건 있는데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 다투시면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블로그에 쓴 거 보고 오셨는데 3년이 지나버린 거죠. 안타깝네요. 네.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소액이면은 그냥 지급하고 끝내버리거든요.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다음에 예. 소멸시효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완성된 거는 못 받는다고 보는데 투명시효 남용이라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남용 인정받기는 힘든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송년후견 이런 거 받으세요. 그러면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보험 사고일로부터는 3년이 지났지만 성년후견 받은 날부터 3년이 안 되면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소멸시효 남용이다.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머리를 다쳤는데 내가 무슨 보험 들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뭔지는 아시겠죠? 당사자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주장하는 건 소멸시효 남용이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지만 소멸시효가 당장 끝났다고 보험금을 못 받았다면 한번 다퉈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희망의 불빛이 좀 있긴 있어요. 당연히 쉬운 사례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자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다쳤고 보험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다퉈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정리고요. 두 번째로 이 대법원 판례가 1년 전쯤 나왔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약관이 바뀌었죠. 최근 1년에 나온 가입한 약관 같은 경우는 다툼이 별로 없겠네요. 예, 계속적 사용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예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볼드체로 이렇게 써놔가지고요. 2021년 하반기, 그러니까 9월 이후 약관에서는 명확히 써서 설명후 위반이 이슈가 안 될 텐데 그 전에 약관은 충분히 다퉈보실 수 있으세요. 2021년 9월 이후 약관도 일시적 사용, 어디 놀러 갔다가 전동 킥보드 이런 건 괜찮다는 거죠. 전동 킥보드로 다칠 경우 매우 크게 다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런데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금액이 클 경우에 많은 것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 안 하는 사례도 많아요. 이럴 경우에 진짜 반드시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변호사 가지 마시고 보험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가시면 좋은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해서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